예, 11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일이라서 1시간 수년이 다 됐습니다. 자, 수험생 계신 분들은 정말 준비를 잘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잘 얻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에는 다우입니다. 예, 근래 들어서 나스닥은 조금 출렁거리고 AI가 좀 과열해소 구간이다 보니까 반대로 수급이 돌아가면서 다우 같은 쪽으로 수급이 좀 가고 있죠. 여전히 AI 관련주는 약간 차별적 등락이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봐드릴 거고, 자, 계속 얘기 드렸던 헬스케어가 좋아요. 어제 제가 파트 2에서 설명 좀 자세히 드렸는데 꾸준히 했던 말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좀 지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셧다운은 끝난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 은사를 보면서 한번 경기를 체크해 보고요. 자,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이 흔들고 힘들다 하다가 어제 바이오 쪽에 큰 돈이 들어왔다. 정말 반갑게 크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양봉이 좀 나면서 셧다운 끝난 이후에 조금 플러스 남이 잘 끝났어요. 대신 코스닥이 좀 더 올랐던 그런 흐름이었고, 여전히 바이오 빅수급은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계속 강세 지수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자, 종목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심이나 수급이 돌아가다 보니까 로봇을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로봇은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언급도 드릴 거고, 화장품이나 엔터도 바닥 잡아가는 모습들. 자, 삼전이나 하이닉, 반도체 쪽 여전히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좀 관망을 하고 있죠. 급하게 보지 마시고. 자,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장님께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국채라든지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글로보시는 이제 환율이 많이 높습니다. 오늘도 1470원, 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오늘도 한번 이슈 보면서 제 의견을 전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은 진짜 많이 흔들리고 별의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 빅머니 체이싱으로 크게 기준을 잡고 유니크한 빅스윙 채널입니다. 왔다 갔다 단타하는 건 아니니까 시장 스토리 보면서 이렇게 빅스윙 포트를 여유있게 수익 내실 분들은 많이 도움되실 거라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2 넘어가면 종목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오늘 좀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막 흔들다가 간만에 이런 장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자, 달러는 99.3, 10년물은 4.08, 유가 더 떨어졌어요. 유가는 내년에 오펙들이 공급 과잉을 해서 증산을 한다 했는데 조금 오버되는 거 아니냐 해서 떨어지는 건 좋죠. 자, 빅스는 하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새롭게 탁 나온 건 없고 꾸준히 했던 부분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걸 이슈를 보고 있는데, 큰 흐름상 나스닥이 조금 약해서 AI 과열이 조율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뀐 건 없고, 자, 나스닥이 AI 기술주가 이제 빅테크나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지표를 잡고 있는데 좀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TSMC든 미국도 마찬가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다우 지수가 더 가고 헬스케어 비기술주다, 가치주다,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나 금융주가 더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를 것 같으세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비미국 쪽, 특히 이머징 쪽의 추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면 워낙 수년간, 4년간, 몇 달간 미국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나 이쪽에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큰 흐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 막 지금 AI가 과일이다, 재정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약간 쏠려 있던 걸 피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돈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고, 자, 셧다운이 이번에 끝났어요. 보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사인해서 공식 종료를 끝낸 이후에 그 기대했을 때부터 시장 반등 속에 수급이 좀 변했죠. 자, 분명히 지금 반도체나 빅테크도 차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출렁출렁 거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헬스케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고, 자, 10월 말에 보면 이제 붐메이커 4대 천왕 말씀드렸던 트젠 알머, 이제 머스크도 저는 조금 보기로 했는데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머스크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받고 난 이후에 일을 되게 열심히 한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AI 쪽에 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같이 챙기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마이클 버리 오늘 보셨어요? 마이클 버리가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빅쇼스를 때렸다,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에 막 엄청 때렸다 해서 안 좋았는데, 그 10월 29일인가 날짜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 지금 또 지나서 서신이 발표됐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빅쇼 펀드를 청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빅테크 쪽으로 S&P 쪽으로 워낙 고평가다, 비싸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평가된 그 다음으로
실제로 시총을 본다 그러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마이클 버리 서신이에요. 10월 29일 작성된 건데, 자,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가장 높고 잘 가는 것들이 시총이 엔비디아 1등이잖아요. 지금 4.5조 달러인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쭉 넘어가 다 빅테크 다 몰려 있어요. 다 빅테크고 브로드컴하고 TSMC까지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가 1.4조 달러.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 그 다음이 바로 JP모간 체이스입니다. 이게 금융에서 가장 큰 JP모간이고요. 시총이 8,50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라릴리예요. 전 세계 헬스케어, 바이오 중에서는 일라릴리가 시총이 제일 큽니다. 근데 글로벌 비만 대전 중에서 얘가 대장이다 보니까 이 다음으로 좀 돌아가면서 새로운 섹터에 돈이 좀 들어가 있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물론 걔들이 좋은 것도 있고 성장성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시총 1위인 일라일리가 방금 보시다시피 8,280억 달러인데 글로벌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서도 항암제 플러스 글로벌 쪽 비만이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중에 1등하고 있는 이 일랄리 쪽 돈이 몰리면서 신고가 내고 있다 저는 봅니다. 물론 밸류가 싸진 않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도 하고 있지만 밸류는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세에 특화된 섹터다 보니까 좀 차별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자, 릴리는 PR이 42배예요. 뭐 성장세 감안할 때 괜찮다 보지만 PBR은 너무 높고 하지만 제가 보는 GP 마진, OP 마진, 마진율 보시면 80%, 40% 상당히 성장을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밸류는 적정하다 보는데 신고가 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대형주 봤을 때 존슨앤존슨이나 노보노디스크, 특히 머크 이런 많이 보셨겠지만 얘들은 PR이 18배, 15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정해요. 우리나라 바이오처럼 비싼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막 결합돼서 할 수 있는 게 AI 쪽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말씀드렸지만 머스크 자회사 중에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이제 뇌에 뭘 심어가지고 칩으로 행동을 만드는 건데 AI 쪽에서도 분명히 바이오 섹터가 결합되게 되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AI 확장 가운데서 저는 이쪽도 사실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내년까지. 자, 방금 봤던 JP모건 케이스는 당연히 쌉니다. 여전히 은행은 기준으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얘들은 PBR 봐야 돼요. PBR 기준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1.5배, 1.8배밖에 안 돼. 여전히 싸죠. 자, 그 다음에 둘 다 뭐죠? 헬스케어든 이쪽이 금리 인하기 때 수혜입니다. 금리 인하기 때 수혜. 자, 근데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할지 안 했는데 못 온다 그러고 우리나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뭐 금리를 뭐 동결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작을 때 이미 수급이나 모멘텀이 들어 확 가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 하잖아. 속도 조절 한다 하더라도 별 개의치 않고 흐름들이 괜찮은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급과 모멘트 측면에서 순환매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을 계속 같이 보셔야 되고 빅머니 흐름상 추세가 좋다. 자, 근데 지금 약간 쉬고 있지만 AI 버블링, 뭐 반도체나 빅테크 쪽이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나와요. 혹시나 빅 어닝 스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11월 달에 과열 해소되는 AI 반도체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제가 크게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제일 큰 행사가 제가 1월 12일 날 있기 때문에 2달, 석 달까지는 바이오 쪽을 좋은 흐름도 보고 있어요. 아소코도 있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AI 과열 해소 구간에 보는 것들은 계속 이슈는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마이클 버리의 늦은 어떤 서신 발견된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AMD 급등은 말씀드렸어요. 따로 이제 괜찮은 것들은 반등 주고 혹시나 메타나 오라클, 코이브, 아마존 같은 애들 뭐 기업 부채가 좀 안 좋은 것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선별돼 가고 있는 스마트한 시장의 조율을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슈퍼사가 기준에서 여전히 좋아요. 마이크론, 브로드컴, 필반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위에서 등 나가는 거야. 상단에 등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자, 소뱅이 어제 엔비디아 다 팔고 오픈에 간다 그랬잖아요. 소뱅도 제가 일본에 있는 거지만 지표주로 넣어서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지금 넘어가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국장 로보테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괜찮은데 로보테마로 괜찮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물론 전력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보테마로 약간 움직인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헬스케어 초강세 말씀드렸던 일라일리, XBI, IBB 기준으로 여전히 좋다. 빅바이오 순서 우리나라 돈이 크게 들어왔다. 자, 미국 요리 정리하시고 여전히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옵션 만기일 순일 끝났는데 마무리 잘 되고 있죠.
자, 비미국의 상대적 강세를 뭐 제가 말씀도 꾸준히 드리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계속 보고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미국이 좀 과열이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수급이 약간 순환배되는 것도 있고 다른 쪽으로 분명히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금이 제가 얘기 드렸던 4,300 갔다가 후두둑 큰 매물 맞고 떨어졌지만 빅머니 반등은 한 번에 안 끝나고 또 출렁거린다 그랬잖아요. 혹시 4,300불에 못 팔았다 아쉬웠던 분들은 오히려 저는 부분 익절하는 쪽으로 뭐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사이클상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102,000불. 오늘 다른 나라 조용했어요. 제가 말했던 유럽이 새롭게 이탈리아나 아니면 유로스타, 유로뱅크 같은 게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이고 아시아 오늘 좀 조용조용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좀 문제라서 보는 분은 많으실 텐데 일단 일본 그 엔화랑 많이 동조화되거든요. 일본도 지금 많이 약해요. 155엔까지 넘어가셔서 일단 정신은 등락 있고 환율은 이제 약세인 그런 흐름입니다. 자, 중국도 오늘 보합 등락이었고 별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대만 1% TSMC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종목 얘기 좀 드릴 게 많은데 자, 여전히 바이오가 저는 기준입니다. 바이오 가장 기준이고 어제 워낙 강하게 말씀을 좀 돈이 돌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올랐어요. 상대적 강세되고 오히려 바이오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의 투심이나 수급장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목장을 오늘 편하게 좀 봤습니다. 여전히 바이오가 제일 강세고 코스닥 플러스 바이오 뭐 바스닥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전히 바이오는 좀 어렵고 약간 매니아적인 게 있어. 예전에 잘 갔던 조방원이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바이오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산이 팍 덜 됐어요. 제가 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수급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 보는 거죠. 자, 바이오 올라올 때는 개인들의 투심과 수급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과거 15년, 17년, 20년 항상 그랬다. 4년만 엇걸려서 왔던 바이오. 자, 삼전 한익은 뭐 잠깐 얘기 드릴 거 있지만 오늘 조용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제가 봤던 거는 어제 큰 모멘트를 줬던 ABL 바이오지. ABL 바이오가 오늘 어떠냐 봤는데 아침에 무조건 한번 흔들면서 우당탕거렸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단기로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거래 많이 안 터졌어. 오늘도 거래 터지긴 했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보잖아요. 이 거래가 파는 거래가 아니에요. 단타 친분은 나갔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지금 목표가를 막 올려가지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여전히 잘 붙어 있어요. 예전 같은 세론하고 막 급하게 막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보는 또 제가 보는 시장 흐름들이죠. 바이오 강해요 오늘요. 또 예비 에로 바이오주 우리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방이랑 또 슈팅이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종목장에 돌다 보니까 이쪽을 보고 전력, 조선, 2차전지도 종목이 올라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로봇이죠. 로봇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봇 얘기를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자, 지금 조금 빠져서 수급적으로 걱정할 수 있었겠지만 화장품과 엔터 같은 것도 저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만든다고 수급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배당 시즌입니다. 자, 배당 시즌이라서 정권 우선제 갖고 있는 거하고 뭐 중기로 길게 보고 은퇴 주식이지만 현대차 위배 같은 것들은 괜찮은 포트가 되겠죠.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그나마 조용했어요. 어제 이제 바이오들 좀 많이 샀더라고요. 오늘 셀트리온도 올라간 거 보셨어요? 이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땐 시장의 흐름들이라 보는데 큰 것들이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많이 샀어요. 예, 그런 흐름들 보고 특히 연기금도 바이오를 샀어요. 예, 그런 흐름에서 저는 시그널 분명히 나왔다 보면서 더 강하고 탄력 좋은 거는 물론 제가 찾는 일이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막 흔들다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섹터가 생겼다. 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게 쉬는 중이다. 자,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강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제가 보는 계속 시장이 보는 신호라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야탁금은 약간 늦게 반영돼요. 지금 개인야탁금 83조로 나오지만 아마 이렇게 올라가고 괜찮은 종목들이 나오면 8조대에서 받치고 또 서서히 올라가는 반등주는 야탁금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얘기를 잠깐 드리고 섹터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470원도 갔다 왔어요. 아침 확 땄다 확 빠지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엄 환율이다. 왜? 작년 24년 12월 달에 계엄 환율이 1480원이었거든. 자,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수급 문제지 큰 문제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도를 보는 객관적인 지표인데 22년에 엄청 안 좋았을 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장 24년에도 꽤 높았습니다. 어땠죠 지금요? 환율이 뭐라 해도 정시도 정말 좋고
지금 CDS 프리미엄도 거의 바닥권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위기를 말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엔화 약세에 대한 동조가 좀 있고, 어제 어떤 얘기 있었냐면 하늘 이창규 총재님께서 저는 환율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보는데 원래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서 살짝 동결하고 있는데 저 금리 인하 그 방향이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환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말이 살짝 거칠게 나올 수 있지만 분명히 얘기했지만 한은도 현재 환율은 외국인 투자가 빠진 그런 게 아니라 내국인들, 그게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해외 투자가는 이탈된 수급 때문이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방금 CDS 프리미엄 보셨겠지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출렁거리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서 또 금리라도 쉽게 안 내려주면 환율에 도움될 수도 있잖아. 아마 그런 의도로 저는 발언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섹터도 크게는 잠깐 얘기 드리고 뒤에 넘겨야 되는데 오늘 벌써 셀트론 얘기 드렸지만 바이오 쪽에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 플러스 연기금도 큰 바이오 종목 산다는 거는 시장이 신호를 얘기 드릴게요. 어제 바이오 사이클에 왜 지금 상방이 되고 큰 돈이 들어왔느냐 그 설명을 파트 2까지 열심히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바이오는 2015, 17, 20년 그랬지만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꿈을 꾸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뭐 수배가 텐배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어떻죠? 지난번 항상 다 물려요. 21년, 22년 할 때도 그때 20년에 코로나 때 백신이다, 치료제다, 진단키트 다 물려 계시는 거야. 수십 프로 따블에 뭐 반반씩 다 나가 주셨는데 그 손절 다 쳤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게 올라가면 그만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이오 치를 뜨는 거야. 3년, 4년 치를 뜨는 거야.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테오가 같은 특별한 알테오 좀 빼고 1등에서 빼고 다른 것 쪽으로 오히려 수급 쪽이 더 깔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제가 보는 수급 사이클 봐주세요. 여전히 아직 매니아적이지 앞으로 확장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종목은 선별에 잘 찾을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지금 코엑스라고 있습니다.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바이오 TF인데 자, 연금 계좌까지 한번 질문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고 있는 정권 쪽에 이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금 계좌 넣기는 안 그래. 뭐 이제 ETF 따라서 종목이 다 다른 건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대응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종목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별로 포트로 꾸리시는 게 좋고 연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코스닥이 좋은데 연금 같은 데는 레버리지도 안 들어갑니다. ETF가. 그러니까 코스닥 그냥 ETF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ETF는 저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을 드릴게요. 자, 바이오 가면은 코스닥은 제가 최소 1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보고 있죠. 자, EBL은 지금 바이오가 지금 정말 큰 재료 나오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관 애널리스트 미디어 대상으로 IR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급 가름 계속 챙겨볼게요. 자, 대장 알테오전 좋고요. 오늘 원기업 올릭스 슈팅 또 하고 있죠. 50% 남는 데서 제가 일정 부분 비중 입절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 자, 우리 종목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방을 또 급하게 또 올라갔죠. 우리 바이오도. 자, 지금 반도체는 오늘 보면 내용들이 많은데 여전히 내년에 정말 좋고 D램 낸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말에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추가 설비가 늘어나면 어떠냐. 평택 공장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착수한다. 그냥 공장을 착수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착수하는 거야. 이게 되면 뭐 소부장이라든지 다른 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니까 27년에 파운드리 흑자전환 한다. 제가 3전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 실적 한류는 제가 바닥에서 어쨌든 실적 끝난 이후에 조금씩 저가에서 들어있다 말씀드렸고 APR도 반등을 좀 주고 있죠. 자, 로봇에 말씀드릴 거 있으니까 우리 포트 새로 넣을 거 있어요. 신규를 체매수 할 수 있으니까 파트도 봐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도 조용히 종목장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도 정말 큰 게 줄 거고 이제 투심이나 수급 돌아가면서 아마 종목장 흐름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와 로봇 같은 얘기 추가로 좀 많이 드리고 자, 이렇게 마치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더 넘어갈게요.